안녕하세요. 주청리입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날이 좀 급격하게 더운 느낌도 주는 것 같은데요. 일교차가 좀 크고 꽃가루가 좀 많이 날리긴 하지만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세계 금융의 중심인 맨하탄입니다. 자유의 일상 보러 가는 배에서 찍은 사진인데 전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증권하여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주식이 좀 대표적인 있죠, 그죠? 예. 그 외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권화하기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에서 그런 주식 시장의 상황을 동물로 표현한 말이 좀 쓰고 있습니다. 예. 그중 대표적인 게 불마켓입니다. 예. 앞에 사진에서 뉴욕 맨하탄을 좀 대표하는 게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가 월가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런 동상이 있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길 기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지의 필수 코스가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꼭 사진을 찍죠.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정해진 포즈를 좀 사진도 찍고요. 좀 민망한 사진 포즈죠. 예. 전 그냥 이렇게 좀 점잖게 좀 찍었지만요. 예. 시장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황소시장, 황소 장세는 전반적인 시장,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얘기합니다. 그 반대되는 시장이 곰시장입니다. 예, 곰. 예. 시장의 상품들인 주식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장세를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외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예. 뉴욕 월가에는 앞서 보신 황소만 있지만 우리는 둘 다 있죠. 예. 그리고 뉴욕 월가에서도 원래는 둘 다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계속 상승하길 바라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주가가 막 떨어지는 블랙 먼데이 그런 때 이거 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곰 동상은 치웠다고 합니다. 예. 여간에 왜 이 둘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대표하는 동문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미국에서 곰이랑 황소랑 싸움을 좀 붙이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곰 같은 경우는 공격을 어떻게 하죠? 예. 앞발로 내려치는 거죠. 예. 그에 비해서 황소는 어떻게 합니까? 황소는 뿔로 올려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죠. 예. 뿔로 올려치는. 예. 그래서 공격하는 형식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곰은 내려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황소는 올려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좀 나타낸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황소는 초식동물이죠. 예. 힘은 좀 셀지 모르지만 초식동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곰은 뭐죠? 예. 둘이 싸움이 됐을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사이즈가 좀 다른 애들끼리 붙였다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좀 싸울 수 있을지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이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그 외에 보면 이제 로빈스 크루소로 우리가 좀 유명한 분이 있죠. 예, 작가. 예. 다니엘 디포라는 분이 이 아나토미 오브 더 익스체인지 얼레이 그래가지고 뒤에 제목이 엄청 긴 책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곰가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곰가죽이란 말이 은어로 쓰인 건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투기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투기꾼이라는 의미와 함께 베어마켓이란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어디에나 돈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좀 몰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그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700년대에 지금도 그렇긴 한데 미국은 이제 곰 사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1700년대에 미국 보스턴의 곰 가죽 시장이 좀 그랬다고 하는데 곰 가죽이 어느 때는 좀 공급이 줄어들면 비쌀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싸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좀 공급해달라고 성금을 주고 예약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사냥꾼들이 몰리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잡을 거면 보스턴에 가다 팔고 곰가죽을 보스턴 근처에서 잡는 게 낫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곰가죽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곰가죽을 팔려는 사람들이 경쟁이 일어나서 곰가죽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 중에 사냥꾼도 당연히 있겠죠. 이 비싼 가격에 팔려고 사냥꾼도 왔겠지만 그냥 사냥꾼이 아닌 사람들도 이 곰가죽을 특정 가격에 팔겠다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명 공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싸네? 내가 팔아줄게. 근데 대신에 나 사냥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을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냥꾼들이 와서 곰가죽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일에 곰가죽을 사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난 사냥꾼이 아니더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사냥꾼들이 몰려서 곰가죽의 공급이 늘어날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곰가죽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공매를 하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시장이 가격이 내려가는 장세를 그래서 베어마켓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황소장세를 표현하는 불마켓은 좀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1700년대에 나온 게 아니라 1800년대 중반에 나왔다고 그래요. 처음에. 예. 그래서 에드워드 챈슬러의 2000년에 나온 책, 예, 우리말 번역서로는 금융특위의 역사인데 원서 제목은 Devil Takes the Hindermost고 부제가 이제 금융특위의 역사입니다. History of the Finance Speculation. 예. 여기서 이제 황소가 독일어에서 강세를 표현하는 불렌에서 왔다고 하는데 독일어의 불렌 찾아보시면 강세라는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서 오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책에서 잘못 쓴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아는 다른 하나는 거래소의 게시판에서 왔단 말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볼팅보드잖아요. 근데 강세장에서는 강세장 때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세장에서는 종목 상장 관련 게시물이 넘쳐났다 그래요. 예. 꽉 찼다는 거죠. 예. 근데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업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낮게라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여기 정보가 거의 비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용이 비어 있는 헐벗은 해서 베어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게시판에 내용이 많으면 그냥 볼팅보드에 불이 나오고 거의 없으면 베어 해서 발음 비슷하잖아요. 동물 베어가 나와서 둘이 쓰였다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황소장이나 곰시장이나 이런 말을 대부분 쓰다 보니까 다들 편하게 쓰죠. 예. 근데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의 저주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또 황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종교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황소는 좀 많은 곳에서 신성시하던 신의 형상을 하던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도 좀 이단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성경에 꼭 나오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을 섬길 때 항상 모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간에 그때 만드는 형상이 꼭 황소죠. 예. 그래서 모세가 십계 받아올 때도 그걸 집어던지고 그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장 번성했던 것은 솔로몬 왕일 텐데 그때 솔로몬이 70의 악마를 좀 봉인을 하죠. 그때 그 70의 악마의 일자를 차지하는 악마의 대표적 형상이 또 황소죠. 예. 그래서 월가의 황소상이 반 그리스도적인 상징이라고 해서 없애야 한다는 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황소는 거인족과의 전쟁 때 제우스가 변한 모습이기도 하죠. 예, 황소 모습을 하고 이집트 쪽에 나타나서 여간에 그래서 여간에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는 좀 좀 바람기가 많은 그러니까 많은 여신 그리고 인간 여성들과 좀 바람을 많이 피우는데 재밌는 건 좀 대부분의 신화의 최고 신이면 되게 좀 건건하고 좀 권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신들과 많은 인간 여성들이 제우스가 유혹하려고 하는 걸 되게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예.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신임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좀 신화가 좀 특이하죠. 예. 그건 그 많은 그리스 신화의 신 중에 제우스만이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온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족에서 온 온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토착민들은 대지모신, 그러니까 여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믿는 민족의 침입에 토착민들이 저항하다가 융합된 모습이 그 신화로 그렇게 남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도시국가에서 지배자들이 자기 권위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아주 높은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신인 제우스와의 연결을 제시하기 위한 설화들이 자연스럽게 신화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제우스가, 그러니까 여성들은 바라지도 않는 걸 넘어서 거부까지도 하는데 바람을 많이 핀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은 자기의 맨 윗대 할머니, 어머니들은 제우스를 원래 싫어했는데 제우스가 강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신들이 태어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신의 피를 가진 애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돼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착신과 그 현재신 융합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좀 과거에 정복군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겠지만 당시 토착 지역의 풍요를 담당하던 신을 그냥 최고의 악마로 만들고 다산을 상징하던 신은 세교를 상징하는 악마로 만들어서 중간쯤에 어디쯤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악마를 만들어서 솔로몬이 봉인을 해버린 걸 보면 상당히 참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여간에 말이 좀 많이 옆으로 샜는데 그럼 주식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관련된 용어를 얘기를 했고요. 신들만이 하는 미래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표기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네. 그럼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증서인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좀 재무 이론의 핵심이 된 CAPM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